안녕하세요. 8주차 여러분들하고 과제로 내줬던 문제 푸는 거 7주차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8주차에는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중간고사 뭐 비슷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학교에서 공지가 나오기를 시험은 보지 않고 뭐 과제물이나 다른 식으로 대체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물은 어떤 식으로인지 그 출석을 대체하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7주차하고 8주차하고 제가 지금 문제 풀어주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제출하는 거, 그거를 과제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물 제출 방식은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은 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005년도 18번 문제는 뭐냐면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으며 반지름이 r인 호 위에, 그러니까 호가 뭐냐면은 그 원의 일부분을 호라고 하죠. 높이 h1인 점 A에서 여기 점 A에서 질량 스몰m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호를 따라 미끄러졌다. 자, 여기 미끄러졌다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은 마찰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마찰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마찰이 없다고 문제에서 아무도 나왔나? 그런 말은 없지만 뭐 물체의 크기를 무시한다고 하니까 마찰이 없다고 그게 내포된 건가요? 어쨌든 마찰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끄러진 거에서 사실 미끄러질 때는 마찰이 있을 수도 있어서 자, 중력과학들은 주의고 물체 크기 무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B점에서의 수직 항력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B점에 물체가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서 합력의 관계를 가지고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그때 구심력이 나오는데 구심력은 구심가속도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구심력은 원운동을 할 때는 구심력이 항상 있죠. 그래서 구심력은 질량 곱하기 구심 가속도. 그래서 n 곱하기 r분의 v의 제곱이 됩니다. 자, B점에서의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줄 거예요. 즉 A점에서 처음에 정지해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가 B점에 오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왜? 마찰이 없으니까 에너지의 손실이 없어서 그 방법을 이용하면 수익 항력을 구할 수 있고요. 자, 2번 높이 H2인 점 C에서 물체의 접선 가속도와 구심 가속도의 크기를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C점에서 이 문제 어떻게 푸냐면 C점에 작용하는 힘을 다 표시해 주면요. 이 수직 항력과 그 다음에 중력 두 개 존재를 하게 되죠. 이거의 합력의 방향의 일부가 구심력으로 작용해서 요거를 요쪽 방향과 요쪽 방향으로 나눠주면요. 어쨌든 이게 접선이니까 요쪽에 해당되는 그 가속도 성분 그거는 결국에는 이 장력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요 밑에는 중력에 요쪽 성분에 영향을 받겠죠. 뭐 이걸 이용해 주면은 남은 걸 가지고 또 구심 가속도는 여기에 속도를 구해 가지고 r분의 v 제곱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열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잠깐 멈췄다가 풀어보고 다시 설명으로 돌아오세요. 저는 바로 풀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 B점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모두 표시해 주면요. 우선 바닥이 위로 밀어 올리는 수직 항력이 있고요. N. 그 다음에 여기에 중력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크기가 똑같지 않고요.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원의 중심 방향으로 그 결과적인 R자 힘이 구심력으로 작용해 주는 거죠. 즉 뭐냐면요. 수직 항력 빼기 중력. 이게 바로 뭐냐면은 R자 힘이에요. 이게 구심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써 있지만 n 곱하기 r분, 여기는 적으니까 라지 r분의 v의 제곱입니다. 자, 여기서 v의 제곱을 구해주면은 우리가 수익항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죠. 수익항력은 보통 n 또는 라지 n, 스몰 n 이런 걸 표시해 주니까 수익항력을 라지 n이라고 써주면요, n은 mg 더하기 r분의 m v의 제곱입니다. 자, v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해 줍니다. 점 A와 B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자, A점에서 기준을 여기 있는 점선을 기준면으로 해주면요, A점에서의 에너지는 mgh1, 자, B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고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그래서 v의 제곱은 mmg면 2gh1입니다. 따라서 수직항력은 mg 더하기 r분의 m의 2gh1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 좀 다시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은 mg로 묶어주면 1 더하기 r분의 2h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H2인 점 C에서 물체의 접선 가속도와 구심 가속도의 크기를 각각 구하라고 했었는데, 자, 요거 아까 설명한 거 잘 이해 못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다시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 C점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을 표시해 주면요, 어떤 힘이 작용해 주냐면은 그 C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법선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접선은 요게 접선이고요. 요게 접선이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향하는 게 법선입니다. 여기서 색깔을 좀 달리할 걸 그랬네요. 이 파란색 방향으로가 구의 중심이니까 구심 가속도고요. 그래서 무슨 색깔로 해야지 다른 색깔이지? 이쪽 방향의 힘이 성물 구심 가속도고, 또 이쪽 방향이 이 법선이니까 법선 가속도, 접선 가속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초록색으로 해봐야겠네. 작용하고 있는 힘을 모두 표시해 주면요, 여기 C점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요, 우선 중력이 있죠. 중력 m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이 밀어 올리는 힘, 즉 뭐가 있냐면은 수직항력이 있습니다. 이 수직항력이 n이라고 표시할까요? 이 수직항력은 아까 1번에서 구한 수직항력하고 같질 않아요. 위로 밀어 올리는 게 틀리기 때문에. 자, 이 두 개의 합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해서 원운동을 하고, 또 올라가면서 속도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R자 힘은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 밑에 중력을 요 힘과 요 힘 두 개로 분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성분 요 두 개의 차이가 구심력으로 작용하고요, 요것이 속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힘이 있으면은 힘에다 질량을 빼면 가속도잖아요. 그래서 바로 수직항력에서 중력의 이 구심 방향 성분을 빼준 것이 구심 가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나오는 요 힘의 성분이 중력의 요쪽 성분의 질량을 뺀 게 질량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접선 가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mg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각도를 세타라고 해주면, 그러면 요게 세타면은 어느 게 세타냐면은 요게 세타가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은요 mg의 사인 세타, mg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요. 요쪽 성분은 mg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접선 가속도를 먼저 구해주면요, 카가 아니라 가속도를 a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mat, 그 가속도에다 질량 곱한 게 그쪽 방향의 성분이잖아요. 이게 mg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여기서 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면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쪽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라지 r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h2였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면은, 사인 세타는 라지 r분의 라지 r분의를 쓸까? 아니면 뭐 똑같으니까 r분의 요 길이죠. 요 길이는 잠깐만,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구나.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길이는 요쪽 길이가 r 빼기 h2니까 요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제곱 빼기 r 빼기 h2의 제곱의 루트, 요게 바로 요 삼각형의 요 부분의 길이가 되니까 요걸 여기다 써주면은 r 빼기 h의 r제곱 요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요걸로 답을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at는 g 곱하기 r분의 r 빼기 h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을 조금 더 정리해도 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요거를 이왕 하는 김에 해주면요, 해주면은 r제곱에 r제곱 빼기 r제곱 더하기 2hr 빼기 h제곱 이렇게 해서 요거 없어지니까 g의 루트 r 2h r 빼기 h 제곱에 여기 r,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괜히 집어넣네. 자, 그 다음에 법선 가속도, 구심 가속도죠. 구심 가속도는 이 수직항력에서 이 mg 코사인 세타를 빼준 게 구심 가속도잖아요. 구심 가속도거든요. 구심 가속도에 해당하는 구심력이 되는데, 그 구심 가속도 곱하기 질량을 곱한 게 이게 바로 구심력이잖아요. 그래서 구심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수직항력에서 mg 코사인 세타를 뺀 건데, 이렇게 구하지 않고 앞에서 우리가 구심 가속도 구할 때 r분의 v제곱 그대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r분의 v, 요 점이 무슨 점이었어? C점이죠. VC에서의 속도의 제곱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VC는 어떻게 구하냐? 역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구해지냐면, 처음에 뭐 어느 것으로 상관없지만 이 지점에서의 에너지는 이 지점에서의 역시 에너지가 똑같다라고 쓰면은 mgh1은 mgh2 더하기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그래서 m 지워지면은
V의 제곱은 2G의 H1 빼기 H2.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어디다가 쓸까요? 여기 밑에다가 써야겠네. 집어넣어 주면은 구심 가속도는 R분의 V제곱은 R분의 2G의 H1 빼기 H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까다롭긴 하죠. 그거는 임용고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를 모두 다 이해하는 것이 목적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알아야지만 될 것 같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그럴 텐데 나중에 천천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은 한 설명을 다 듣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대충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그 풀어놓은 거를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가면은 어느 정도 정리는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는 그래도 비교적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풀어줬나? 이렇게 푼 느낌이 나지? 자, 문제는 뭐냐면요.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을 늘어나지 않은 상태로부터 x만큼 압축을 시켰다. 그러니까 압축시키면 에너지가 용수철에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질량이 스몰 m을 발사시켰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딱 발사가 됐을 때 얼만큼 날아가냐라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속도를 우리가 v라고 해서 v를 안다고 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죠.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발사될 때는 수평 방향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v라는 속도가 수평 방향으로의 처음에 발사 속도인 거예요. 그러면 수평 방향의 속도가 v고 수직 방향의 속도가 없는 상태니까 얘가 밑쪽으로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거기에다가 v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이동 거리가 되겠죠. 2차원 운동을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 등속 운동. 왜 등속 운동이냐? 발사단 이후에 작용한 힘이 없죠. 아래쪽 방향으로 등가속 운동.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자유낙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속도를 v라고 해주면은 높이가 h니까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그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그거 계속 많이 했었죠. V가 아니라 이동거리 h는 2분의 1 gt 제곱.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떨어뜨리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시간 t는 뭐냐면은 g분의 2h 루트. 이게 바로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거는 v에다가 시간 t를 곱해주면 되니까 v에다가 루트 g분의 2h 이게 되는데 속도 v를 구해줘야죠. 뭐부터 구하냐? 바로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을 x만큼 압축시켰다고 했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용수철에 저장된 위치 에너지가 뭘로 다 바뀌냐?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용수철의 위치 에너지는 제가 써놨죠. 2분의 1 용수철 상수 곱하기 압축시킨 거리 여기 x라고 돼 있지. x의 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이 됩니다. 2분의 1, 2분의 1 없어지면은 v의 제곱은 m분의 kx 제곱. 그래서 v는 루트 m분의 kx가 됩니다. 자, 요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루트 m분의 k 루트 g분의 2hx 그래서 루트 2hk고 mgx 바로 이게 답이 됩니다. 자, 그래도 이건 조금 할만하죠.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풀지 못할 문제를 제가 냈던 것 같아요. 많이 어려운 문제니까 이거는 그냥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거 가지고 풀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문제 상황은 좀 궁금하죠. 이건 뭐냐면요. 처음에
원통을 던지면요, 맨 처음에는 얘가 쭉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구르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왜 구르냐, 이게 마찰력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원운동을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엄청 오래전에 나온 문제인데, 이거는 아마 설마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비교적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과 세타의 각도로 경사진 판 위에 놓인 질량 스몰인 물체가 용수철로부터 L만큼 떨어진 곳에서 정지 상태로부터 미끄러져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미끄러졌다고 다 마찰력이 0인 상태는 아닙니다. 이때 마찰 계수가 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 상수 K인 용수철이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 있는 물체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 없을 때보다는 속력이 줄어서 오겠죠. 그래서 얘가 밑으로 와서 이 용수철에 압축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압축된 이 용수철에 저장된 위치 에너지는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처음에 이 물체가 높이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이놈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운동 에너지가 용수철에 저장된 위치 에너지로 바뀌게 돼야 되는데, 근데 마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최대로 압축된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시켜주면, 근데 그럴 거예요. 에너지 보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을 시켜요? 이거는 잃어버릴 에너지까지 다 적용하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 뭐냐면요, 질량 m이 요 위치, 이걸 h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높이 질량 m이 갖는 위치라고 쓸까요? 저는 이렇게 자꾸 위치 에너지가 더 익숙해가지고 위치 에너지를 쓰는데, 갖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요. 이게 뭘로 바뀌냐? 사실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죠. 이게 운동 에너지하고 마찰력에 의해서 잃어버린 에너지가 있겠죠. 마찰력이 한 일로 1이라고 써줍니다. 거기서 마찰력이 한 일은 없어져 버릴 거예요. 얘는 열이나 소리로 없어지고요.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다시 탄성 위치 에너지로 바뀝니다.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요, mgh라고 쓰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쓰고요. 탄성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씁니다. 자, 마찰력이 한 일은 뭐냐면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가 한 1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바로 그러니까 이 식에서 2분의 1 kx 제곱에 여기 x0만큼 압축시켰다 했으니까 x0. 탄성 위치 에너지는 뭐냐면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서 뭘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 요 놈은 크기가 같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식으로 씁시다. mgh에서 마찰력이 한 일이니까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L로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요 마찰력이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요거는 그림을 다시 그려주면요,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모두 표시해 보면요. 중력이 있고요. 수직항력이 있고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이 세 개의 힘이 뭐냐면은 알짜 힘이 제로는 아니에요. 밑으로 가속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몰라. 여기 표시가 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성분을요. 이쪽 수평 방향, 수평이 아니라 빗면에 나란한 방향과 빗면 수직한 방향으로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요.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직항력 n이라고 할 때 이 수직항력에다가 마찰계수를 곱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 수직항력은 요거하고 똑같아야죠. 그래서 요 놈이 mg면은 이 빗면에 요게 세타라면 요게 세타니까 요거의 크기는 뭐냐면요.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즉 뭐냐면은 수직항력이 mg 코사인 세타가 바로 수직항력인 거예요. 그러면 마찰력은 마찰계수 곱하기 항력이었으니까 뮤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는 요 높이가 h잖아요. 근데 문제에 주어진 게 아니니까 얘는 l 곱하기 사인 세타죠. 그래서 얘는 l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식으로 나타내 주면요. mg l 사인 세타 빼기 마찰력 써 있죠? 뮤 mg l 사인 세타. 그래서 x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x 제로 제곱은 k분의 2 mgl로 빼줄까요? 남은 거는 사인 세타 빼기 뮤 사인 세타. 그래서 x 제로는 루트 씌워주면 되죠. k분의 2 mgl 사인 세타 빼기 뮤 사인 세타.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쉽다 그러더니 안 쉽잖아, 어렵잖아, 교수님 바보가 아니라 거짓말쟁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이 마찰력이 이걸 이렇게 코사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것도 지금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만 공부하면 풀 수 있잖아요. 공부하면 풀 수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니죠. 공부해도 못 푸는 게 어려운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건 누구나 다 푸는 문제라고 하면은 뭐 낼 필요가 없는 문제이긴 했던 거였겠죠. 자, 어쨌든 다음에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5번 문제는 뭐냐면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었고 반지름이 라지 R인 반원형 구조물의 내부 면상에 있는, 말이 좀 어렵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그 출제를 할 때 이 다음에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게 출제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반지름 라지 R인 반원형 구조물의 내부 면상에 있는 A 지점에서 초기 속력 V0로 질량 스몰 m 물질을 연직 상방으로 쏘아 올렸다. 이 물체는 반원형 궤도를 따라 원운동하였다. 대충 알겠죠? 그림 설명한 거예요. 이 물체가 최고점 B를 지난 순간 물체가 구제물로 받는 수직 항력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심력 또는 구심력 이런 말들이 있는데, 원심력이라는 말을 사실 조심해서 쓸 필요는 있거든요. 뭐냐면 원심력은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거기는 탄 물체가 느끼는 힘이 바로 원심력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원심력을 하지 말고 그냥 다르게 합시다. 원심력이란 말 괜히 얘기했네. 우리는 원심력은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모였을 때 다시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이 B점이 요 지점에서 잘 안 보이네. 요 지점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을 모두 찾아봅시다. 우선 뭐가 있냐면은 작용이 뭐지? 그러면 일단 무조건 그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중력을 일단 있다라고 생각하고 표시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 mg가 작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바닥이 있잖아요. 위에 있는 바닥이 밑으로 누르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수직항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비물체의 작용의 힘은요, 수직항력 더하기 중력이에요. 그 두 개가 작용을 해서 무슨 운동을 한다? 원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운동을 하니까 그게 구심력이죠. 그래서 수직항력 더하기 중력이 바로 구심력이 됩니다. 자, 구심력은 또 이제 몇 번 나왔으니까 알겠죠. 질량 곱하기 반지름 R분의 V 제곱입니다. 자, 중력은 mg고요. 그래서 수직항력은 구하는 수직항력 라지 n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라지 n은 m R분의 V 제곱 빼기 mg. 이상하다. 앞에서 푼 문제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쵸?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속력의 제곱을 이용해서 요 놈만 구해주면 되겠죠? 요건 뭘로 하겠어요? 그렇죠. 에너지 보전 법칙을 이용해서 해주면 되겠지. 여기에서 갖는 에너지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밖에 없겠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해주면요. 처음에 A점에서 갖는 2분의 1 mv0 제곱 운동 에너지가 그 B점에서는요. 운동 에너지도 같고 위치 에너지도 같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mg 높이가 바닥 이면을 기준으로 보면은 요거의 높이는 그쵸, 반지름 라지 r이니까 mgr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v제곱 mmm 지워주면요. v제곱은 v0 제곱 빼기 2gr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에다 집어넣어주면요. 그러므로 수직항력은 m r분의 v0 제곱 빼기 2g r 빼기 mg m r분의 v0 제곱 빼기 요거 약분되면은 마이너스 2mg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mg까지 더해서 마이너스 3mg. 여기 바로 답이 됩니다. 여기선 답은 네, 요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조금 빠르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인 지면에 대해서 경사각 세타 제로인 마찰이 있는 경사면 꼭대기에 정지했던 질량 20g인 물체에 순간적인 힘을 주었더니 등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자, 이 물체가 밑으로 등속 운동을 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요. 등속 운동을 했다 그러면은 줄 쓸까? 뭐야? 이거는 이걸로 나타나니까 sorry.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상태에 등속 운동 한다 그랬어요? R자임이 제로라는 거죠. 자, 그럼 빗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모두 표시해 보면요. 처음에 중력이 있어요. mg. 그다음에 수직항력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개는 R자임이 제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밑으로 가속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마찰력이 있습니다. 즉 등속 운동한다 R자임이 0이다. 즉 무슨 소리냐면 마찰력이 있다. 이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마찰력의 크기는 아까 했었죠. 이렇게 해주면은 요거를 세타라고 해주면 요게 세타니까 마찰력의 크기는 등속운동하니까 요 크기랑 똑같아야죠. 그래서 요거는 마찰력의 크기는 mg 사인 세타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력의 크기는 뭐냐면은 마찰력의 크기는 수직항력에다가 여기는 n에다가 마찰 개수를 곱해 준 건데 그거는 요거랑 똑같죠. 수직항력의 크기는 요게 mg 코사인 세트니까 얘는 뮤 mg 코사인 세타 뭐 이런 어떤 기본 전제를 갖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를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 나왔을 때 뭐 계속 중간에 그냥 풀어버렸네. 자, 이물체를 지면상의 P 지점에서 경사면을 따라 초기속력 V제로로 쏘아 올렸더니 Q 지점에 정지하였다. 얘를 이렇게 쏘아 올렸더니요 여기에 정지했대요. 그랬을 때 이 높이 H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요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어주면 돼요. 뭐냐면 처음에 이놈을 V제의 속도로 가해줬으니까 풀이 방법을 먼저 얘기했네.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 풀이의 과정에서 좀 힌트를 주고 생각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원격으로 그걸 다 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자, 어쨌든 그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딱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잠깐만, 얘가 왜 이 부분이 오케이 없어졌네. 자, 처음에 바닥에서 밀어 올렸을 때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얘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올라가다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지만 가다가 마찰이 없으면 더 멀리 올라가겠죠. 즉 이놈은 뭘로 바뀌냐면은 마찰력이 한 일과 나머지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위치 에너지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두 개의 크기가 같은 걸로 놓고 풀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찰력이 한 일이라고 한 거는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겠죠. 1이니까. 그러면 이동거리는 여기 있는 요만큼이 바로 이동거리예요. 요게 세타라고 했으니까 임시로 그냥 L이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일단 써보면요. 마찰력은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mg 사인 세타였잖아요. 그래서 운동에너지 2분의 1 m v0 제곱은 마찰력 mg 사인 세타 곱하기 이동거리 L 더하기 mg h 위치 에너지. 요 Q점의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h니까 요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인 세타 곱하기 L 요게 뭐냐면요. L 곱하기 사인 세타 요게 바로 h죠. 그래서 얘는 2mg h가 됩니다. 구하는 거는 h를 구했죠. h는 m 지어주면은 4g분의 v0 제곱 이런 결과가 1번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내가 안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더 낯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아니지만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림은 점 P에 한쪽 끝이 고정된 길이 2a인 실의 다른 쪽 끝에 질량 스몰인 물체가 매달려서 연직면상에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즉 뭐냐면요. 여기에다가 P에다가 줄을 쫙 2a인 길이에다 매달려 질량 m을 매달고 요 끝에다 탁 놓은 거야. 그럼 얘가 슉 원운동을 하겠죠. 자, 그럴 때 물체는 P와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졌는데 필요없던 길이 스몰 a 연직 모서리 여기에 탁 요 지점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어서 얘가 이렇게 여기 지점에서 쭉 오다가 여기 딱 도달하는 순간 이게 탁 걸려가지고 이제 요렇게 진자의 반이 이제 실의 길이가 짧아진 것처럼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모서리에 걸리기 직전의 장력의 크기가 T1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작용하는 게 T1이고, 딱 걸린 순간이 T2라는 거예요. 근데 걸린 후가 T2라는 겁니다. 그래서 T2에서 T1의 뺀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장력을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해야지 고민이 될 텐데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거하고 사실은 되게 유사한 문제이긴 합니다. 어떻게 유사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뭐냐면 원운동을 할 때 반지름이 2a인 원운동에서의 바닥에서의 장력의 크기와 반지름이 a인 진자의 바닥에서의 장력의 크기 그걸 묻는 거거든요. 지금 뭐냐면은 T1은요. 이런 문체를 놓았을 때 여기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장력을 묻는 거고요. T2는요. 반지름이 A인 상태에 작용하는 장력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장력의 크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작용하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구해줄 거예요. 자, 뭐냐 하면 지금 설명이 완전치 않아서 텐데 우선 여기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죠? 그렇죠. 중력이 있어요. 그리고 실이 잡아끄는 장력이 있죠. 어느 게 커요? 이게 되게 이것도 유명한 건데 위에다가 화살표를 길게 했으니까 T가 크다고 했지. 왜 T가 크지? 두 개가 합력이 작으면요. 무슨 일이 나타나면 원운동을 못해요. 원운동을 하려면 위쪽 방향, 그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즉 구심력이 있어야지 원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T가 mg보다 큽니다. 그래서 T에서 mg로 뺀 것이 바로 구심력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m의 r분의 이걸 반지름을 r이라고 해주면은 r분의 v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력은 뭐가 돼요? mg 더하기 m r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T1일 때는 mg 더하기 m 반지름이 처음에 2a였죠. 2a분의 v 제곱이 되는 거고요. T2는 mg 더하기 m의 a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속력은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T2 빼기 T1은 이거 없어지고 결국에 2a분의 mv제곱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v라고 하는 건 우리 모르잖아요. v를 구해야 되죠. v를 어떻게 구하냐?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 주면은 이 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이 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는 걸 이용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만 같고 여기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같죠. 그래서 그 높이가 2a니까 mg 2a는 2분의 1 m의 v의 가로 괜히 쳤네. mv의 제곱. 그래서 mv 제곱은 4mg a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답이 뭐가 돼요? 2mg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2mg가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는 덜 어렵다고 하면 화나는 사람들 많을 텐데 뭐 풀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죠. 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약간 놀래야 되는 건데 얼추
조금만 공부하면은 일단 이해는 되는 것 같고 과정 뭐 내가 설명했으니까 모르는 내용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새로 배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물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상으로만 듣지만 조금 배운 거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설명을 가능한 것만 가지고 문제를 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임용고사도 뭐 그런 대로 할만하네라고 싶을 겁니다. 충분히 할만합니다. 지금까지 그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거의 절반 정도는 임용고사 지금 합격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옛날에 임용고사 그 물리 파트 인원이 워낙 작았어 가지고 그러긴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왔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못 풀 문제는 아니에요.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좀 까다로운 문제라는 거죠. 요거는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아는 선에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문제는 뭐냐면요. 그림은 수평한 모래면으로부터 높이 라지 h인 점에서 질량 20의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자연낙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체가 자연낙하했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졌는데 모래면으로부터 모래면과 수직으로 스몰 h인 지점까지 얘가 날아가서 정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내려오다가 바닥에 쿵 하면서 여기부터 뭐 충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 구간에는 마찰력이 작용, 일정한 저항력이 작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일정한 저항력이 보통 우리 마찰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일정한 저항력을 스몰 f로 표시를 할 겁니다. 자, 모래면에 닿는 순간의 물체 속력이 Vs고 이 지점에서 속력이 Vs고 모래면으로부터 3분의 h만큼 요거에 요 3분의 h만큼 내려갈 때 순간의 속력이 V다. 그럴 때 Vs와 V의 B는 그러니까 V 나누기 Vs는 얼마냐? 좀 이렇게 약간 짜증 날 정도로 좀 왜 3분의 1이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뭐 문제를 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문제를 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 줘야 되는데 힘을 받았을 때 일정한 저항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풀 수 있으면 한번 지금 상태에서 풀어보고요. 풀어보거나 또 이제 풀었다가 정지했다가 풀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위치 에너지, 요 지점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 기준면을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는 기준면을 그냥 여기다가 놓을게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여기는 위치 에너지를 갖겠죠. 여기는 운동 에너지를 갖겠지. 그 다음에 얘가 바닥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멈췄잖아요. 그럼 여기서 멈췄을 때 다 에너지가 없어졌죠. 잠깐만요. 그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어쨌든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마찰력에 의해서 이제 없어져서 최종의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mg 라지 h고요. 그놈이 바닥에 도달했을 때 위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vs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마찰력이 한 일로 없어지죠. 그래서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F라고 스몰 F라고 해주면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가 h니까 FH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이제 원래 기준면을
그 바꿔가지고 하면은 여기에 위치 에너지를 더해주기도 하는 방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시켜주면요. 우선 여기로부터 VS는 구할 수가 있어요. VS는 mm 지워주면 루트 EGH 좀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V는 뭐였냐면요. 일정한 힘을 받아서 얘가 속력이 점점 주는 운동을 하는데 그 주는 운동을 할 때 그 3분의 2 H 지점까지 이동했을 때 바로 그때의 그 속력이 바로 스몰 V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여기에서부터 아래쪽까지 등가속 운동을 할 때 그때 작용하고 있는 힘 F는 뭐가 되냐면은 요 위에 있는 식에서 요 맨 왼쪽하고 같다고 보면 mg 곱하기 h분의 라지 h 요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래에서 충돌해서 그 속력이 줄어드는 가속도는 뭐냐면은 가속도 a라고 할까요? a는 m 때문에는 g의 h분의 라지 h가 되겠죠. 즉 뭐냐면은 이와 같은 가속도로 무슨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럼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서 운동 법칙 중에 세 번째 식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이 있었거든요. 자, 요거를 적용시켜 줍시다. 자, 뭐냐면요. 처음에 VS라는 속도를 갖고 나중에 정지 상태로 돌아오는데 중간에 3분의 h 지점에서 속도가 v였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를 보면 처음 속도 vs 나는 속도 v 이동 거리는 3분의 h 가속도는 위에 동그라미 쓴 거 그걸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자, 요 a는 감소하는 거니까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를 붙여서 쓰겠습니다. 반대 방향이 반대니까 위쪽을 우리는 플러스로 잡는다면요. 2 곱하기 a는 마이너스 h분의 gh 곱하기 s는 3분의 h가 되겠죠. v제곱 나중 속도 여기 v제곱 빼기 v제곱 처음 속도 vs죠. vs제곱.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v에 대한 식을 구했습니다. 요거 해주면요 뭐냐면은 v제곱은 vs의 제곱 빼기 여기에 왼쪽 식에서 hh 없어지면은 3분의 2 GH가 되겠네요. 자, VS는 뭐였냐면은 EGH 루트였으니까 제곱해주면은 EGH 빼기 3분의 2 GH 그러니까 3분의 4 GH가 되겠죠. 그래서 V는 루트 3분의 4 GH가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였어요? 문제는 VS분의 V를 구하는 거였죠. 그러면 VS는 루트 2GH V는 3분의 4 GH GH 왜 얘가 대문자가 돼버렸나? 그래서 GH 없어지면은 남은 거는 루트 6분의 4 그러면은 3분의 2가 되겠네요. 루트 3분의 2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임용고사 문제들을 좀 약간 도전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내기는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무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냐면은 예제 문제 중심으로 한번 연습을 풀어보고요. 요건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맥락에서 한번 해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고 원래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줄 시간들이 그 실제 수업할 때는 별로 없어요. 진도 나가고 그 과정에서 묻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 답변해주고 다시 리뷰해주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리뷰를 되돌려보면 되기 때문에 리뷰의 의미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도 안 보니까 또 한차 시간 남았고, 그리고 또 좀 풀어달라라고 하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그 중간고사 기간을 이용해서 한 주 더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도움이 됐을지 낙심의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나는 할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얘기했지만 그냥 보고 아는 거는 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야. 그거는 비싼 돈 내고 다니면서 배울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그런 과정에서 얘가 그렇구나라고 번뜩이는 게 나한테 돌아왔을 때 그때야말로 비로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깨달음의 과정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나 날짜가 4월 10일이거든요. 이거 5주차가 아니라 8주차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이 한 달 뒤에요. 한 달 뒤에는 제발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위클리 리포트에서 리뷰를 위클리 리포트 쓴 걸 리뷰하면서 볼 거니까요. 중간중간에 피드백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